긴급 재난지원금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결국은 가족이 몇 명이냐, 근데 가족의 벌이가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두는 거겠죠.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아마 이제 내가 대상자인지 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내가 받고 있는 소득 인정액을 입력을 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일시 먹통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이 폭주했는데요. 예. 일단 정부가 이제 3차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 4인 가족 기준 예.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이 얘기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다 준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가 2,050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70%니까 1,400만 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예.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3,500만 명이 대상이에요. 3,500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제도 이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예. 정부와 이제 당정이 약간 의견이 있었던 게 중산층을 포함시킬 거냐. 하하. 그러면 OECD가 분류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의 상한선으로 줍니다. 예.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전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아하. 평균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되는데 4인 가족 기준 월급으로 친다면 712만 4천 원 이하를 벌게 되면 예. 정확하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포함이 대상이 되는지 월급 기준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예.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굉장히 확인하는 작업이 크게 오래 걸렸고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역 상품권 내지는 전자화폐예요. 전자화폐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역상-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한 석 달 정도 시한을 두고 써야지만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개인 소비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근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과연 그 기준에 맞는지 도대체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디 가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 예. 또 하나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가 정말 이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선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중위소득 150% 이내라고 했으니까 1인 가구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건강보험료 액수인데요. 예. 이게 중위소득 150%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라면 예. 직장 가입자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역. 본인이 예. 반반씩 나눠 내게 되는데 88,000원 300원 이하라면 대상이에요. 내가 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4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3만 7,600여 원을 밑으로 낸다면 직장 가입자는 대상이고 지역의 경우에는 4인 가구라면 2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저 정도. 납부했다라고 하면 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월소득 기준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올해 기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 263만 원, 2인 가족이 448만 원 이하, 3인 가족이 580만 원 이하, 4인 가족이라면 712만 4천 원 이하라면 이게 세전 월소득이에요. 네. 세전 세전으로. 총소득이니까 이거라면 지금 받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그러면 이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니까 예. 1인 가구는 25만 원 받아야 되나라고 하실 텐데 지금 1인 가구비 지금 워낙 높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좀 높였습니다. 예. 40만 원 그리고 20만 원씩 뛰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5인 가족인데 120만 원 받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4인 이상 가족이라면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주, 경기도 이런 데는 이미 지역에서 또 비슷한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겹쳐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정부가 지자체 것까지 뭐라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뭐냐? 일단 중복은 허용하겠지만 예.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돈에 8대 2의 비율로 중앙정부가 8, 지금 나머지 2는 지방정부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지금 경기도나 서울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내놨거든요. 네. 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하. 정부가 중복 지급을 막지는 않겠지만 지금 지방의 2조 원 정도 이제 예산을 할당하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커지면 기존에 발표했던 것에서 약간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뭐 9조 원 정도 잡고 소요되는 재원을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어디서 마련합니까? 추경 때는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8대2 비율로 중앙 정부의 몫이 있고 그다음에 2는 지방 정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7조 1천억 원 정도는 예. 정부가 2차 추경, 2차 추경을 2차 또. 추경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가능하면 지금 이제 쓸 예산 많이 긴축해서 세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세출 줄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에서도 예. 세출을 못해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적자구책을 발행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예. 7조 원 남짓의 경우에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올해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한 7조 원 정도를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 이 GDP 대비 국가 이 채무 비율은 좀 올라가요. 음. 한 41% 남짓 정도로 올라가는데 예. 상대적으로 뭐 건전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뭐 일본의 한 200%가 넘고요. 이탈리아가 130%가 넘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 경제 개발 이제 OECD 기준보다도 아직은 이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부채 수준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이다.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2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하려면 뭐 이건 시일이 꽤 남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맞습니다. 지급이 될까요? 이게 지금 정부가 이 총선 이후에요. 지금 정치 일정 때문에 이제 국회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중순 이후에 2차 추경으로 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 다 필요 없다. 이 추경 예산만 안을 놓고 2차 추경을 가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좀 보게 되면 지난 1차 11조 7천억 원도 제출하고 한 열이틀 정도 걸렸거든요. 예. 여야가 이 예산을 쓰겠다라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추경 통과하는 건 4월 말 5월 초가 될 텐데 이게 행정적인 이제 절차가 좀 필요해요. 예. 이게 이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가는 거 빨라야 5월 중순 정도 5월 생각하시면 중순.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 아무튼 정해진 기간 안에 좀 빨리빨리 쓰셔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필요한 소비하고 인근 정말 상권에 대해서 좀 도움이 돼야지 선순환이 돌아갈 텐데요. 그렇죠.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에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아, 1차 추경했고 그다음에 2차 추경하는데 이 긴급 이 재난 지원이라는 게 얼마나 경제 보탬이 되냐라는 예. 질문이 나왔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장률 부양 효과 관련해서 약 9조 원 정도면 거의 1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는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미루어서 이제 정량 계량적으로 모형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라고 못 박아서 말씀드리진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빚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이 성장률 견인보다는 오히려 어떤 소득 절벽, 소비 절벽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취지여서 통상 우리가 한 10조 원 정도의 추경을 했을 경우에 경제 성장 견인 효과는 예. 0.2% 포인트 정도 그 정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 같은 경우 헬리콥터로 뿌리듯이도 하는데 하려면 70%가 뭐냐? 일단 다 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득을 가지고 좀 다시 돌려내셔야겠다든가 세금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70%를 가려내고 또 주고 뭘 그러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발권국이라면 미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홍콩도 그렇고요. 마카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비슷하게 했어요. 예. 비슷하게 했고 어떤 데는 완전히 보편적 복지, 인구가 좀 적은 국가는 보편적 복지.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연소득 9만 9천 달러는 제외예요. 예. 연봉이 1억 2천만 원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이제 한 사람당 성인의 경우는 1,200달러, 부부 합산 2,400달러를 주고 있는데 예. 우리도 고민했어요. 어허. 보편적 복지로 갈 건가? 근데 재원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그러면 혹시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전기료를 전체로 좀 깎아주는 건 어떠냐라는 예. 의견도 나왔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을 먼저 주고 깎아주고 네.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는 건 어떻겠느냐. 사실은 그건 조삼모사 격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은 비상시국이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플랜 B, C가 필요해요. 지금 확진자가 나온 국가가 204개 국가예요. 과거 사스 메르스는 27개, 26개 국가에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문제여서 예. 이동이나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언제 확실히 이제 확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간의 용역도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산층 70% 이내에 해당이 돼서 이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뭐 공무원분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견 직장인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월급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받았던 지원금을 정말 피해가 집중된 경부 대국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자리 잃은 분들 이런 분들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예. 그 기부금에 상응하는 걸 소득공제를 통해서 주게 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뭐 정부가 한없이 2차, 3차를 해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예. 우리 정부가 좀 알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뭔가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를 한다면 무조건 빨리 다 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에 일단 한번 따라가 보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예, 인철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